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영상 초반에 채널 소개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스키몬 웨스트는 영상 연출, 영화 분석, 영화 애니메이션계 소식, 그리고 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작품에 대한 썰 등을 이상한 짤들과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채널입니다. 가끔 미국 생활이나 낚시, 캠핑 같은 영상들도 올라오긴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여행이 뭔지 거의 까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뭔가 채널 소개를 하니까 유튜버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자, 각설하고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바로 컷 편집의 종류 나머지 4가지를 이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위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10분만 더 투자해서 이전 에피소드를 먼저 확인하시고 오늘의 영상으로 이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매치 컷은 그 자체로 존재감이 강한 컷입니다. 컨텐츠 컷이나 액션 컷은 이전에 이야기한 몇 가지 팁들만 잘 지키면 컷이 안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반면 매치 컷은 그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내기 때문에 스토리나 상황에 몰입했던 관객들도 그 순간에는 아 맞다, 이거 영화지?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때로는 내용보다 편집 포인트가 더 튀어나오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과감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면 예술로서의 편집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데 한몫을 할 수 있는 컷 편집입니다. 매치컷은 화면 안에 피사체의 위치와 모양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위치와 모양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만든 매치컷 중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히치콕의 사이코에 나온 샤워실 살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낭자한 피가 배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배수구의 둥근 모양이 생기 잃은 피해자의 눈동자와 겹쳐지면서 단순한 모양만 맞춘 매치컷이 아닌 생명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까지 자아낸 연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필버그가 연출로 온갖 장난 및 실험을 한 틴틴을 보면 회상 장면으로 돌아갈 때 군데군데 매치컷이 자연스럽게 쓰인 것이 보입니다. 꼭 고정된 화면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화 장면에서도 서로 대화 장면이 오가다가 앵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관객이 알아차리기 힘든 순간에 장소가 바뀌어 있는 이런 장면도 일종의 매치컷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잘 쓰면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컷 편집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틴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약간 너무 많이 남발한 느낌이 있어서 때로는 스토리 몰입을 방해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스필버그 형님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게 완전 연출이 다른 더 포스트와 레디 플레이 원 같은 작품을 같은 해에 공개했었죠. 이 형님을 보면 쉰들러 리스트, 더 포스트, 저스 같은 클래시컬한 연출을 곧잘 하다가도 뭔가 이번 영화는 샷 연출 실험을 미친 듯이 할 거야 라고 봉인을 풀어버리면 레디 플레이 원이나 BFG, 틴틴 같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만한 연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아직도 연출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크로스컷은 쉽게 말해 교차 편집입니다. 교차 편집은 서로 다른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동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 두 사건을 번갈아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편집 기법입니다. 크로스컷은 Life of American Fireman이라는 1903년 영화에서 처음 선보인 편집 기법입니다. 이 영화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사건을 교차해서 보여준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는 관객들에게 혁신적인 다른 경험으로 다가온 편집 기법이었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 편집 방법은 발전하고 대부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다른 사건을 병렬식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보다는 교차 편집을 통해 살해 명령을 내린 뒤 성당에서 홀로 고고한 척하고 있는 캐릭터와 살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면서 마피아들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장치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교차 편집은 점점 발전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등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처럼 교차 편집으로 두 사건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었다가 결론적으로는 그 두 사건이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음을 사건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는 편집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셉션이나 인사이드 아웃처럼 아예 다른 공간을 번갈아가면서 보여줘야 되는 영화는 어쩔 수 없이 교차 편집이 가득한 영화라 볼 수 있겠죠. 사운드를 이용한 컷에는 J컷, L컷, 그리고 정확하게 사운드가 모티베이션이 돼서 컷을 하게 만드는 사운드 컷이 있습니다.
혹시 대화 장면을 편집했는데 뭔가 내가 많이 봐오던 영화나 드라마의 대화 장면과 달리 엄청 딱딱하게 편집된 느낌이 든다 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는 화면의 구도나 샷의 조합, 배우의 연기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J컷, L컷이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J컷, L컷 하면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냥 비디오 클립과 사운드 클립이 어떤 모양으로 배치되었는가를 구분해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컷이 바뀌기 전에 다음 클립의 사운드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J컷이고 현재 클립의 사운드가 다음 샷까지 확장돼서 이어지는 경우를 L컷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I ain't got no worries, man. Not them kind what I had before. He will, I asked him. Well, thank you. It was very nice of you, but I'm out. I'm done. 대화 장면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약간씩 샷과 샷 사이에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블렌드 되도록 만드는 게 그냥 화자에 따라서 사운드가 딱딱 맞춰서 편집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샷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J컷, L컷과 달리 사운드 그 자체가 엄청 주목을 끌면서 컷 포인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사운드 컷이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운드 컷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감독이 누굴까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은 Shaun of the Dead, 베이비 드라이버 등을 연출한 에드거 라이트 감독입니다. 사운드 컷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해 임팩트뿐만 아니라 유머까지 살리는 정말 사운드 컷을 200% 활용할 줄 아는 감독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유쾌한 상황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한 장면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퇴역 군인이 평소 생활에서 겪게 되는 환청이 무엇인지 사운드 컷을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관련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카메라 앵글로 시작된 샷은 그를 중심으로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꺼져 있는 TV를 보여줌으로써 그가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내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망상으로부터 그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확히 컷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사운드 컷은 어떠한 사운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컷 편집 종류의 마지막은 바로 제로컷입니다. 이름은 생소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영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샷입니다. 전경에 있는 물건 등을 이용해 전혀 다른 공간에 있는 샷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컷을 이용하면 컷 포인트를 숨길 수 있다는 점과 갑자기 공간이 바뀌면서 샷이 튀어 보이는 느낌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고정되어 있는 물건일 필요는 없고 이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이용해 화면을 아주 잠깐 블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컷을 하는 것보다는 스크린 타임을 조금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1917 같이 영화 전체를 컷 편집 없이 하나의 카메라 움직임으로 관객도 전장에서 주인공들과 실시간으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느낌을 선사하고자 했던 영화에서도 사실은 제로컷을 이용해 컷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숨겼습니다. 말 그대로 컷을 한 번도 안 하고 찍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독 그리고 촬영 감독이 원하던 원테이크 샷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917의 경우는 매우 성공적인 제로컷을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화에 걸쳐서 컷 편집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키먼 웨스트 채널을 꾸준히 팔로우 해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런 컷을 사용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꾸준히 실험하고 시도해보고 고치면서 자신의 편집 스타일을 파악해 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적인 건 스필버그 형님처럼 백전노장도 틴틴 같은 영화를 보면 정말 온갖 컷 종류와 트랜지션을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영화를 만들어온 베테랑도 여전히 정돈된 규칙 없이 컷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 영화를 만들 때마다 촬영, 조명, 편집,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계속 실험을 이어가는 게 진짜 영상을 만드는 재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